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팩트 진검 승부 추르면 시간,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뉴스톱의 강양우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간단하게 몇 개 더 여쭤보죠. 국정원 사이버팀이 어떤 규모다 이런 거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여쭤보지 않고, 최근에 이제 세계일보가 공개한 내용이 있잖아요.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보고서. 이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날 이제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일보 보도가 만일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네, 일단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2011년 11월에 국정원에서 SNS 장악 보고서를 만들었다라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앞뒤 정황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런 국정원에서 사이버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 알파팀을 만든 거는 2008년 정도의 일이고요. 네. 그리고 그 알파팀의 어떻게 보면 몸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군 사이버 사령부를 만든 건 2010년이고, 네. 그리고 그런 보고서가 작성되게 된 계기는 2011년 10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네. 좀 더 긴장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나중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고 또 따로 정치 공작 문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이렇게 실행도 되고요. 그리고 2012년에 들어서면 드디어 SNS 상에서 이런 이 정치 공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당시에 제가 한번 트위터 관련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정부의 유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양상이 나타나냐면 네. 아주 규칙적으로 의견이 퍼져나가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이것은 봇, 일종의 어떤 기계적으로 그런 리트윗을 하는 그런 봇들이 작용을 하면서 여론을 이렇게 퍼뜨리고 있다. 네.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고요. 그리고 SNS 장악 보고서에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당시는 상당히 트위터가 네. 그런 SNS를 상당히 대표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미 페이스북에 관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성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을 새로 알아가는 어떤 그렇죠. 매체라면 페이스북에서는 아는 사람을 더 잘 알아가는 매체인데, 그런 페이스북에 있는 그런 지인 그룹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활용해라. 그래서 매체 특성도 잘 이해했던 어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2012년 말로 가서 2012년 9월쯤에 아마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와의 어떤 그 만남이 있었는데 네. 그 해 한 9월 그 만남 뒤부터 이런 버즈량이 그런 이런 악성 댓글들이 엄청나게 SNS에 늘어나는 게 나타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건이 그런 정치 대선 개입에 이르러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SNS 공론장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그 공론장, 이분들이 트위터 같은 데 정치 공작을 할 때 아주 거친 표현 그리고 정말 공갈 협박 이런 것들을 쓰면서 사람들이 그 공론장을 떠나게 만든, 그 뒤로 이 대선을 거치면서 트위터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네. 국민들이 만들어낸 그런 공론장을 그렇게 훼손한 것까지 저는 책임을 좀 같이 묻고 싶습니다. 네. 예, 강양구 기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네. 일단은 이게 이번에 세계일보 보도가 이제 특별하게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여태까지 이제 파편 쪽으로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은 그게 파편 쪽으로 우연적으로 나온 것들이 아니라 네. 어떤 체계적인 기획하에서 차근차근히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한 결정적인 증거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그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박원순 제안 문건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나 아니면은 많은 정황들이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는 작성 사실을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국정원 수장이 저 문건은 실제로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 맞다라고 일단은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에 이제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의 파편들이 좀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져서 큰 그림이 그려지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팩트체크 시간에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청와대 보고할 때
단순하게 뭐 현재 상황만 분석해서 보고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담겨있는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 맞고 청와대에 보고된 것이 맞다라고 본다면은 그 이후에 있었던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의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문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기존의 증거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장 핵심은 당시에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삭제가 어렵고 아마 대부분의 자료가 지금도 존한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 원천적으로 전부 디가우징해서 지워서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또 그에 관한 흔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네, 지금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야기까지 들어보시는데 이제 디가우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하드웨어에 묻어있던 기록되어 있던 여러 가지 기록을 지워버리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말하는데 재조사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임기 말 다수의 문건이 소각 폐기될 가능성은 늘 제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기자님. 이 재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 이제 어쨌든 축적되어 있던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재조사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의적인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좀 더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부가 사실 남긴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생각을 못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정부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다 일어난 건 이명박 정부 시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까지 돌아가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다음 정부에 남긴 자료의 양이 가장 적은 것이 또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뭔가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자료의 부족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될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제 중요한 지적을 했었는데 기왕에 지금 국정원이 지금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잘못된 것들을 털고 가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국내 정치 사찰과 관련된 자기들이 축적한 자료들을 만약에 그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한다면은 네. 어쩌면은 여기저기 남아있는 그런 파편 같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뭐 완전히 봉쇄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네. 현재 국정원이 처한 상황을 보면 네. 이 재조사에 상당히 저는 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국정원은 인적 청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인적 청산은 이런 이미 국정원장이 밝혔듯이 13개, 3가지 과거사 적폐를 재조사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재조사를 통한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네. 앞으로 국정원 개혁의 방향이 국내 파트를 없애고 그리고 대공수사를 또 하지 않는 그것 가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이제 과거의 적폐를 제기하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 개선점으로 가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외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더 중립적이고 더 전문적일 수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또 내부 제보나 그런 것들이 좀 결정적일 것 같고 제가 좀 주목하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는데 국정원에서 네. 현재 예. 기조실장에 임명된 신현수 전 변호사가 신현수 변호사가 참여정부 시절에 사정비서관을 했던 검찰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국정원 감찰실장이 조남관 이 서울고검 검사인데 이분은 예전에 최종길 교수 그 의문사 진상규명을 했던 이제 그런 경력이 있는 그런 검사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에서 이런 사건들을 부인하면 검찰에서 유야무야 시켰던 게 구조였는데 그러니까 국정원과 검찰 수사까지 두 가지를 다 조사해야지 어떤 식으로 이런 그 적폐가 그런 식으로 무마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밝혀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이미 이 정부와의 어떤 그 코드도 점검된 분들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일단은 여러 지금 국정원이 처한 상황과 그다음에 인적 구성으로 봤을 때 좀 기대를 해봄직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제가 조금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파트의 국정원이 깊게 관여한다는 부분 하나와 대공수사 부분에 있어서도 국정원이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폐지하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안보적 상황에서 고려할 때
대공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파트도 지금 미국 같은 것을 봤을 때 트럼프가 러시아와 만약에 어떤 형태의 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 내에서 어떤 정치적 상황이 우리의 뭐 통일이나 앞으로 미래를 놓고 본다면 정치적 사찰이나 민간인 사찰은 이거는 국정원의 역할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일부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지켜날까.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는 사실은 생각을 약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약간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이제 국정원이라는 기관 자체의 존재의 자체를 좀 이렇게 부정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느 나라 정부나 어쨌든 간에 정보 수집을 하는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고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쨌든 국익에 어쨌든 간에 기업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 국내 파트의 경우에도 국정원 국내 파트가 여태까지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해왔었는데 네. 하나는 이제 국내 대공 수사를 해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일종의 정보 수집을 해왔는데 그 정보 수집의 대상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들이 생기는 것인데 사실은 그 정보 수집의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어쨌든 간에 권력을 잡은 이 민주주의 선거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권력은 집단이 공무원들이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또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어쨌든 긴밀하게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감시견들이 필요한데 네. 그 감시견들의 역할을 또 국정원이 해온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또 어쨌든 민주주의 정부에서 예. 국정원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좀 이렇게 저희가 그 국정원 국내 파트를 폐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서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싸잡아서 하지 말고 예. 좀 이렇게 옥석을 가리는 대목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우리 고재열 기자가 기조실장 신현수 기조실장하고 조남관 이 감찰관 이분들께서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보셨으니까 이분들은 분명히 어떤 내부의 의견도 다 들으실 거고 81%가 적폐 청산의 필요성을 직원들이 이야기했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적폐 청산의 내용은 분명히 들으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예. 이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네네. 저는 큰 방향에서 좀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네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무원 감시나 감찰은 네. 미 감사원이나 그리고 네. 각 부처에도 그런 감사실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데서도 고위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그런 기존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국정원이 공무원 감찰을 하는 그것은 정권의 인위적으로 지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드러났듯이 인위적으로 하려고 할 때 말을 안 들을 때 길들이기 위해서 썼던 그런 이 직권 남용의 그런 행위였거든요. 그리고 네, 국내 네. 파트나 이런 걸 없앤다라는 거는 네. 거기서 대공 정보까지 네. 그런 것까지 없앤다는 그런 거와도 완전 다른 내용이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리고 대공 수사는 간첩단 조작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수사권까지 있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네. 수사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넘기면 된다. 이런 것이기 예, 때문에 예. 다른 얘기가 개혁과 그다음에 지킬 걸 지키는 게 그렇게 다른 얘기는 또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감찰 기관이나 감찰 어서리티 권력이 네. 흩어져 있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감사원도 있고 국세청도 있고 이게 좀 단일화돼야지만 수직적인 체계를 가져야지만 정보의 어떤 효율성, 첩보가 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효율적 측면도 있으니까 국정원의 이 긍정적 기능을 무시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 점에서는 분명히 우리 강양구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논리, 이념적 논리로서는 보지 않는다 이런 거는 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이게 재판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저는 아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의 그 말씀에 상당히 좀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난 10일 날 예정되었던 검찰의 구형 이 결심 절차를 보면 24일로 미뤄졌단 말입니다. 그죠?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들이 사실 시장에 떠도는 루머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그 처음에 네. 검찰이 새로 이렇게 드러난 SNS 장악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 했더니 네.
법원에서 이미 증거가 뭐 차고 넘친다 이런 식의 그러면서 안 받는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정권도 바뀌고 법원도 판단이 명확해져서 그거 없더라도 우리가 합당한 판단을 하겠다라고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좀 이의 신청을 하고 하면서 약간 심리가 좀 한 차례 더 생겼는데 큰 틀에서는 뭐 저희가 기대하고 예측하는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영욱 기자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상당히 정리를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끝으로 이게 정치보복입니까 아닙니까? 간단하게 한번. 저는 정치보복이라는 할 수는 없고요. 그 방금 고재열 기자님 말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한마디를 덧붙이자면은 어쨌든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내릴 텐데 저는 그 과정이 참으로 참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는 원세훈이 승리했고 2심에서 뒤집어졌는데 법원에서 어쨌든 파기환송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심 재판대를 놓고 보면은 이미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2심으로 넘어가서 고법에서 거의 원세훈 편을 들면서 이제 결정을 내리려고 하던 차에 촛불 집회가 있었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다시 이제 대법에서도 파기환송한 결정과는 아마 다른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결자 해지가 되긴 될 텐데 그 과정들이 저는 이건 좀 정말 좀 이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 알겠습니다. 법원마저도 진짜 좀 이렇게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걸 보여주는 한 극단적인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뭐 지금 개혁이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차차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오늘 두 분 주신 말씀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국정원다워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면승부 팩트 증검승부 트루맨 시간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강영욱 팩트체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초복 잘 넘기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